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의 네일샵 하재이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타로마스터이자 네일샵 원장인 하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잠을 설치는 와중에 답이 안 나올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고민이 되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뭐야?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지? 애초에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있을 때 오는 고민이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의식 중에 숨겨진 나의 어두운 상상과 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나 막연한 공포에 대한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가장 기본을 먼저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가지치기의 고민들이 조금은 정리되지 않을까요? 일단 큰 주제는 그렇고 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그 오래 잠식된 우리 네일님들의 컨디션부터 파악을 하고 갈게요. 저희 첫 번째 리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카드, 물론 이 선택에 따른 그 리딩을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신중하게 나의 컨디션을 파악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골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짝을 이룬 카드의 4가지 배열로 고르실 수 있도록 카드 뒷면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뒷면 배열로도 모르시겠으면 조금 이따가 컬러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엔 컬러입니다. 컬러를 간단히 집어드릴게요. 이 2장의 카드, 첫 번째는 갈색입니다. 갈색, 그 다음에 무지개 컬러, 이렇게가 짝. 이쪽은 진한 노란색, 그 다음에 고동색입니다. 진한 고동색. 밑에 이 컬러는 같은 컬러가 나왔네요. 진한 노란색, 그 다음에 살문색, 연어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피부색이라고도 하긴 했는데 지금은 연어색, 살색 이 정도 설명드릴게요. 이 옆에는 빨간색 그리고 진한 회색입니다. 컬러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조합을 골라주세요. 조금 있다가 알파벳 순서 놔드릴게요. 알파벳 놔드릴게요. A, B, C, D.
확인하셔서 타임라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컨디션 리딩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A를 골라주신 네일님들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컨디션 한번 보자고 한다면 이 고민 자체도 굉장히 바꾸기 어려워서 시도해보는 것조차 버거웠을 그런 고민 내지는 그 무게가 좀 느껴집니다. 무언가 그런 본인 네일님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굉장히 밀접해 보이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금 시도를 해보는 것조차 어쩌면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 못한 상황이, 그러니까 한 번도 어쩌면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어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무엇이 최적인가, 정말 이게 그렇게 바꿔야만 하는 것인가, 나의 삶의 기준과 모든 어떤 방향성으로 봤을 때 심지어는 그런 가치관이 흔들릴 만한 어떤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 그 안을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어쩌다가 한두 번에 반복되는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나의 유년 시절부터라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배워왔었는데 갑자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당황스러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맞닥뜨리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변수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보니까 그래서 더 고민이 깊으신 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내가 큰맘 먹고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그렇고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도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은 하실 수도 있거든요. 느낌은 그렇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간에 해당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좋은 걸 알지만 난 그렇게 안 살아봤어.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나요? 굉장히 우직한 방식으로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혼자 하는 것, 혼자 작업하는 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에 굉장히 오래 익숙해져 있었던 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 다수의 인원과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예측치 못한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하기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런 어떤 뜨겁고 차갑고 막 미지근했다가 더웠다가 시원했다가 뭐 너무 막 깜깜했다가 어두웠다가 이런 변화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것에 호응하는 게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게 너무 내가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자면 평생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본 느낌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막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나가서 그렇게 이제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굉장히 한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났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차분하게 인지하고 해결하고 습득하거나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나쁜 변화는 아닌데 너무 오래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안정적인 내지는 나의 그 보호막 같은 곳 안에서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환경, 사회, 그 다음에 빠르게 변하는 문화 같은 것들은 결국 그 안에 소속되거나 같이 어울려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A님들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고민, 더 깊은 곳에 그게 왜 내가 쉽사리 해결이 안 되고 또 무엇이 무서워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조언 카드, 나의 내면이, 우리 A 네일님 내면이 이랬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됐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잘 되겠습니다. 조언 카드까지 한번 같이 보게 된다면 지금의 고민이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같이? 자, 우리 A네일님들 카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진짜로 아까 그 처음에 컨디션 리딩을 했을 때 느껴졌던 그런 어떤 개인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그 인원들이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로 보여요.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래 같이 합을 맞춰온 그런 팀일 수도 있고 같이 오래 얼굴을 보고 지낸 어떤 모임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나의 입지를 잘 다지고 오던 중에 최근 들어서 약간이 아니네요. 좀 심각하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관계가 깨져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내지는 오래된 상황인 만큼 오래 묵은 문제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덮어주었던 것들이라든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결이 안 됐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능한 한 들추지 않고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현명한 방법들, 굳이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는 더 점잖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상황이 진행이 되어다가 더 이상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 있어 보여요. 분명히 그 멤버들 중에서는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멤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조직원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 중에 전 이걸 싫은데요? 제가 왜 이걸 맞춰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할 말을 하는 그런 신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떤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이 터져버린 지금 형국이다. 이거를 다들 나를 보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겠는 상황. 아니 이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왜 다 나만 보고 있는 거지? 모두의 문제인데 모두가 같이 좋은 생각들을 모아서 해결을 하면 그래도 들뚱말뚱인데 왜 다 나만 바라보고 있지? 라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나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계속 돌봐야 하는, 예를 들어 뭐 김 씨와 이 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의가 나간 느낌이어서, 아, 저 사람 있으면 이제 저는 그냥 제가 나가든가, 전 더 못하겠어요. 아유, 뭐, 너만 그래? 나도 그래. 이런 식으로, 음, 지금 인간관계 자체가 굉장히 그 틀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A 네일님은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조직을, 이 성과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내지는 이만큼 만들어 오기까지 우리 얼마나 애를 많이 썼니.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냥 기분 나빠졌다고 그냥 다 내다버리고 그냥 이렇게 돌발 행동? 그 다음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니. 나는 이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너네들한테는 의미가 없었니?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건 아니지. 나 상황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허무하고 우습고 의미 없게 만들려는 건 아니지. 라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도 되게 있으시고, 이제 크게 보시니까 우리 A네일님들은 또 현실적으로도 모두가 좋은 식으로 이거를 얼르고 달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나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지금 당장 모르겠는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 데에는 다들 조금씩 다 책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이 상황을 뭐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너가 옳고 너가 그르다, 너가 참고 너가 응? 그걸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두들 나의 그런 어떤 화해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제안이나 그다음에 일부 조금씩 그렇게 좀 이 상황 자체를 어쨌든 오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여서 당장 뾰족한 완벽한 답이 없을지언정 너희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좀 그냥 마음 조금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같이 해결해 보는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랑 같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걸까? 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네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한두 명 그렇게 의가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뭐 역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모든 어떤 해결을 나한테만 의지하고 심리적으로 당사자들 기분 좋고 나쁜 것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 상황 자체도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든 내 마음조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아마 이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좀 얽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마음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가치 있는 것들이 의미 없게 만들어지는 이 상황도 되게 견디기 힘드신가 봐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일단은 지금 화르르 갑자기 쾅 하고 깨진 상황이고, 그것도 한밤중에 깨진 듯한 느낌으로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 일단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A네일님들 좀 지켜보시랍니다. 막 주변에서 어떤 해결책이나 방향이나 뭐 좀 나서서 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말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A네일님이 나서주시면 뭐 그이하고 저이하고 어떻게 뭐 해결을 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섣불리 누구의 편을 들어 누구의 감정을 더 이해를 해서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간에 내가 쌓아왔던 그런 그 현명한 판단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그리고 많은 정보력을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는 약간 그 판사님 같은 입장이 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판사님처럼 당장 그 판결봉을 내리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료 수집, 상황 정리, 팩트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살펴봐야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인력, 뭐 그다음에 금전, 일정,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으로도 내가 당장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어떤 나의 표현 자체도 좀 자제하시면서 상황을 묵묵히 일단 같이 파악해보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것 있으면 우리 같이 정리하고 모아서 일단은 공유하고 알아내자. 라는 식으로 조금 침착성을, 심리적인 침착을 좀 찾으시는 게 우선순위고, 주변에서 급하다고 하셔도 우리 ANL님들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액션이나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무언가 새는 구멍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처 알아주지 못해서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에일레이님이. 근데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묵묵히 성실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공지사가 있지 않거나 인정이 있지 않아서 다른 데로 그냥 자기의 노하우를 들고 스카웃 되어서 가버린다. 갑자기 저 오늘부터 회사 안 다닐래요. 저 어제까지 일한 것만 해서 뭐 정산해 주세요 라든가 그런 식으로 너무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요주에 그 중요한 보직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날라버리는 자기의 그 노하우 플러스 우리 안에서 잘 공유되어 있던 어떤 것까지 한꺼번에 그냥 그러니까 들고 날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속칭. 근데 그것은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그 파악하지 못한 거, 알아봐주지 못한 거, 그다음에 등하시했던 그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서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라는 것이 어디가 새고 있고 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공공의 질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주실 마음의 여유, 그런 액션을 한번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 그게 김대리야. 회사예요. 우리 A&A님이 대표님이야. 근데 김대리가 밑도 끝도 없이 사직서를 내면서 뭔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중요한 거 좀 빼내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거 절대로 못하게 뭐 강력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막 여론은 그렇긴 한데 한번 그 사람하고 면담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그 개인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실 만큼 하셔서 좀 객관적인 것들은 다 인지를 하신 후에 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할 때는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신 거를 알고 그동안 우리와의 이런 협업이나 생활에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런 활약을 해주신 걸 압니다. 이런 걸 인정을 하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언지를 준 후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회사 사장, 부하 직원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떤 오래된 그런 모임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약간 내가 그 모임의 주축이 되는 입장이라면 그
그 틀어진 사이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실망해서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섭섭하고 뭐 괘씸하게 느꼈던 그런 건 일단 다 내려놓고 그간에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 씨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웠던 적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섭섭함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우리 관계가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런 상황이 나 때문이라면 그래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입장처럼 잘하고 잘못했다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고해성사를 들어주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물론 일부 나도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상대방의 얘기를 근데 이게 이제 내 얘기를 먼저 하다 보면 마치 합리화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권하는 건 그 사람이 그런 액션을 한 것에 대한 내지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약에 가게 한다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지를 들어주는 100% 들어주는 입장으로 먼저 그 사람한테 순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암흑 속에 와장창 깨진 것 같은 그런 관계일지라도 분명히 내가 새롭게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방법들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거고 분명히 개 중에는 가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제대로 먹힌다고 하죠. 상대라든지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완전히 깜깜한 밤에서 서서히 태양빛이 올라오는 그런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황에서 나 자신도 다시 그런 내가 궁극적으로 그동안 이 상황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그 자애로운 마인드의 모습, 그 다음에 내 주변으로 다시 사람들이 믿고 다가오는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그 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인격과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그런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갑자기 원래 사고 같은 것들, 실망, 빡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은 쌓여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터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 번에 깔끔하게 수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너 실망했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속 풀리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차분한 상황 파악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이 상대로 하여금 무엇이 어떤 식으로까지 느껴지셨는지를 들어주는 것 파악도 이제 그런 부분의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솔직한 얘기를 어떠한 그 나의 반격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는 전제에서 들어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나도 내 자신도 우리 A네일님도 자기 객관화가 되실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개선해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개선해 줄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보면 다
완벽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애인 네일님은 어쨌든 더 이 상황에서 큰 분이고 그리고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귀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큰 어울림을 위해서 그 사람부터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게 존폐가 이가 하나 나간 거지만 줄줄이 이제 그 구멍부터 커지게 될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가능한 대안을 제시를 하시면서 같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하시는 그런 차분함, 의연함이 우리 에일님의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게 도움이 굉장히 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애인 에일님의 무의식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위치가 얼마나 큰지 어떤 상황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는 제가 감히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리딩이 나왔다는 건 분명히 우리 에이네일님은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되시기를 주변에서 바라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그 리더라든지 아니면 중심에 대한 그런 그 무게감을 그냥 내 스스로가 너무 무겁게 기승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다 내가 문제야.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아니면 내가 막 다 결정을 내리는 거기에서 사활이 결정돼. 이런 식으로까지의 어떤 칼을 쥔 그 군부 출신의 왕 그런 압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인 네일님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고 보니까 학자 타입이신 느낌도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달라 막 이런 류의 그 전쟁터에 나간 그 왕 같은 무관의 그런 그 강력함을 보여달라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게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그 에이네일님은 본인께서 타고나신 그런 그 학자 타입, 그 선비 타입의 그런 무드로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상황 파악을 하시고 하셔도 충분히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보이니까 너무 주변의 그런 푸시, 압박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이네일님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B네일님들 컨디션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B네일님들은 항상 자신감이 충만하고 굉장히 활달하신 분이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예를 들면 예전에는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리더십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있었고 내가 내 자신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셨던 분이고 하고자 하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변에서 평가를 받았다면 왠지 최근 들어서는 그 방법 자체를 주변에서 소위 이제 너무 하던 식이다. 옛날식이다. 그 다음에 새롭지 않다. 내지는 왠지 혼자서
그 고립되어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본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책임감도 있으셨고 또 그만큼의 성과도 보여주셨었고 또 사실 뭐 주변 분들한테 미움을 살 만한 분은 아니셨어요. 다만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한 가지 방법, 안전한 방법만을 고수해 오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더 이상 뭐랄까 새로운 대안들이 막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왔을 때 다수에게 우리 B 네일님의 방식이 막 예전만큼 메리트 있게 느껴지진 않아서 그 조직 안에서의 내가 그동안에 느꼈던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어떤 수준이나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고립감 같은 게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물론 주변 분들은 분명히 우리 B 네일님을 굉장히 근면성실하거나 또는 뚝심 있는 분이거나 자기 한 길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거나 또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든든한 느낌이 든다. 이런 긍정적인 느낌은 있으시대요.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은 저분하고 이제 뭔가 조언을 구하거나 얘기를 나눌 때 계속 같은 방식의 전에 들었던 같은 조언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뭔가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거나 해결하는 것을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좀 참신함이 적어졌다. 이런 식의 좀 뭐랄까 자존심을 조금 상하는 그런 상황이실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식의 그런 고립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무게감, 답답함, 고루함, 내가 내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제 어떤 상황이 갑자기 확 닥쳤을 때는 원래 사람이 해보던 방식으로 시도를 계속하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갑갑함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좀 안타까움, 굉장히 잘해오셨던 분인데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능력 있게 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좀 뒤처진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일단 근본적으로 있는 지금 어떤 상황이 아닐까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B 네일님의 현재 보여지는 이런 상황도 상황인데 이것의 그 더 깊은 이면에 내가 왜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그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우리 무의식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B 네일님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 B 네일님은 그간에 본인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방식, 노하우, 리더십으로 굉장히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 오신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미 털을 잘 잡으신 일 하나에다가 또 이렇게 해보면 좋을까 저렇게 해보면 좋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그런 새로운 것들도 또 있어 보여요. 근데 그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좋아 보여서 시도를 해보고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크게 어떻게 보면 길게 투자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된 그 일이
내가 그것을 찾아내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제안을 받으셔서 고민하시게 되는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계획한 그 일에 대해서 조력자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다못해 내가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건물을 살 때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부동산 가서 문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렇게 좋은 물건 있어요. 뭐 여기랑 하시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 상대에 대한 불안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탄탄대로로 내지는 자수성가한 타입으로 쭉 내가 열심히 나만의 노하우로 나만의 방식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확인하고 시도 체크하고 준비해서 알아봐서 해오던 사람인데, 무언가 일이 커지고 덩어리가 큰 이유 때문에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들을 뭔가 내가 비전문가라서 거기까지는 케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인력들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노하우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가? 저 사람들이 요즘엔 그렇게 안 하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내가 해오던 방법을 제외하고 요즘 트렌드, 요즘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믿을 만한 얘기인가를 봤을 때 자꾸 묘하게 신뢰가 안 가고 불안하고, 왠지 말은 그럴싸한데 저렇게 했다가 진짜 되는 거 맞아? 오히려 저 상황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식으로 어느 순간 다 되게 나빠져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이 되게 있으신 걸로 보이네요. 내가 이렇게까지 굉장히 애써서 진짜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오로지 나의 체력 하나, 나의 정신력 하나 다 묻어서 내가 이때껏 이렇게까지 하나 잃지 않고 지켜왔는데, 그래서 더 완벽한 무엇인가를 드디어 이제 다른 걸 더 계획을 해서 확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왔는데, 단지 그런 내가 확신이나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아직까지는 뭐 약간은 긴가민가한 그런 얘기들만을 그냥 좋게 생각하고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져도 판단을 내려도 되는 것인가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되게 있으시고, 또 현실적으로도 나의 바람이 무색하게 나의 모든 판단이 틀렸다 라는 상황이 될까봐 그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일종의 약간 자괴감으로 올 수도 있겠어요. 나 원래 그렇게 안 일했던 사람 아닌데 이건 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좀 쉽게 편하게 가고자 그 사람을 믿었던 어떤 그 잘못에서 비롯된 실패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또 용서 못하게 될까봐인 부분도 있으시네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그걸 어떻게 다 무슨 자격증 있는 사람 마냥 그 공부들 언제 다 해서 그걸 하겠어. 이 상황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생겼기 때문에 오는 고민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삐네일님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준다면, 또 그게 맞다고만 한다면 사실 되게 바로 시작하고 싶을 만큼 좀 되게 원하시는 일이 생기셨나 봐요. 근데 자, 우리 삐네일님의 무의식에서 보내는 경고 내지는 영원히 우리 삐네일님을 지키기 위해서 해주는 얘기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일단 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대요. 밑도 끝도 없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나한테 그냥 주겠다?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서 우리 삐네일님들한테 어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정말 믿고 싶게끔 나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신뢰나 그 다음에 근거 없는 얘기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경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체득한 그런 경험에서 오는 경고, 그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를 그래도 우리 삐네일님이 놓치지 않고 지금 듣고 계신 거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너무 그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도 내가 과연 이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이런 정보들이 현실적인, 그러니까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자체도 유지하는 것, 내가 거기에다가 하루 24시간 써도 다 모자랄 만큼 지금 하드한 스케줄에 치이고 계시는 거는 알겠지만 이 부분 역시 우리 삐네일님들은 전형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자수성가형 타입, 그러니까 성공을 하셨지만 앞으로의 대다수의 것들이 내가 확인하고 검토하고 내 스스로의 촉과 그 다음에 근거에,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린 그 판단이 우리 비네일님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에 갑자기 막 덩치가 3배, 4배로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2~3배 이상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좀 허황된 느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판단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는 예전에 그런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그 객관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기반이 돼야지 내릴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까의 그 컨디션, 우리 삐님들의 그 컨디션 안에서 오는 내가 그 고루하다라고 비판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 요즘엔 그렇게 안 해서 이거 옛날 방식이죠, 그렇게 하시면 요즘에는 성과 안 나죠 라는 것에서 약간 움츠러든 내 노하우가 이제는 아닌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냥 요즘 건가, 저렇게 하는 게 시간, 돈 이런 걸 다 아껴주면서 빨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신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삐네일님한테 맞지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삐네일님은 가끔씩 내가 지금 오랜 경험에 의해서 내리고자 하는 이 판단이 정말 별로일까? 라는 그런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답니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을 때 비네일님이 해오셨던 방식이 맞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갑자기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엑셀 밟았을 때 그냥 바로 90, 100 된다니까요. 이건 없대요. 이건 없대요. 우리 삐네일님한테 득이 되는 상황은 그런 류의 갑자기 점프업하는 그런 방법은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우리 삐네일님의 그동안의 경험치를 무시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를 주는 듯한, 아유 이러실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런 거 알아왔잖아요. 아 이런 거 나 아니면 누가 이걸 알려드릴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 일처럼 헌신하는 듯한 그런 것들,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맞다고 그냥 주장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이런 것들은 비넬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카드는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조급한 방식으로는 진행했을 때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비넬님은 일단 본인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 내리셔서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또 방식이 맞으시고, 그렇게 해야 본인의 것을 지키실 수 있고 더 키우실 수 있답니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그냥
뭐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뛰어들어서 그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 측량해가지고 그 다리를 교량을 잘 지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그렇게 튼튼한 다리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이제 한꺼번에 또 뭐 몇십 톤씩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위의 그 무게감으로 건너가시는 것이 안전하게 완벽하게 또 성공적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제가 하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부터 저까지는 그냥 솔직히 다리 없이 그냥 점프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삐네일님 너무 그 주변의 평가나 그다음에 본인의 방식에 대해서 그 신뢰를 본인이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게 괜찮고 본인한테 맞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맞진 않겠죠. 뭐 내 친구도 너도 나처럼 해라는 거는 아닐 거예요. 다 여기서 말하는 건 비네일님의 방식은 해오셨던 방식은 비네일님한테 찰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안 그래요. 라는 그런 말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를 너무 과하게 벌리시는 것도 우리 비네일님 그 순차적으로 가시는 그 성향에는 맞지 않다고 하니 분명히 잘 되실 거거든요. 잘 되실 거고 잘 지키실 거고 또 불려 나가실 수 있는데 그것은 비네일님의 방식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C네일님의 컨디션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 C네일님도 굉장히 태양 같은 분이셨네요. 사람들한테 주목도 많이 받으셨고 또 인정도 많이 받으셨고 리더 기질도 있으시고 아니면 어떤 곳에서든 인지도가 좀 있는 분이셨던지 또는 본인이 자신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으셔서 그것을 했을 때 되게 빛나 보이시는 분이셨을 거래요. 근데 자 최근에는 특히나 우리 C네일님들은 본인의 사람 그 다음에 본인과 한번 그렇게 마음이 소통이 되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굉장히 잘해주시고 싶은 그런 기질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조금 요즘에 실망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으셨을까? 내 주변이나 내 측근들에 대한 그런 섭섭함?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예전처럼 나한테 그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지?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이나 어떤 생활이나 소통에 소위 메리트가 없나? 그런 류의 그런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고 또는 내가 살갑게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줘도 예전에는 무언가 하면은 그 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껴주고 감사함도 표현하고 또 나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로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전처럼 그런 감정의 교류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외롭고 섭섭하다. 나는 계속 주고만 있는 것 같다. 내 빛이 약해지는 것 같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그러니까 받은 만큼 달라는 거는 아니지요. 우리 시네일린들은 달라는 건 아닌데 그만큼의 어떤 감정적인 인정,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이제 우리 시네일님들의 보람이고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에 난제가 요즘에 좀 생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뭘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난 충분히 내 능력선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고 표현을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한결같음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배려나 케어를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나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걸 알 텐데 왜 저러지?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좀 처해 계셨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우리 시네일님들은 굉장히 가까운 정말 가족이나 아니면 가족만큼 가깝다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지인, 그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뭔가 나의 가치가 그만큼 예전만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으실까? 아니면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그런 애정을 쏟고 쏟아도 예전만큼 내가 예를 들어 화가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공을 들여서 수십 시간을 이 캔버스 앞에서 붙박이로 앉아있는데도 왜 내 마음에 탁 들고 막 내 작품이구나, 내 새끼구나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으셨을까? 개인적인 어떤 만족도, 작품과도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어떤 업무적인 결과가 내가 노력하고 고생해서 쏟아 넣은 그 정성 대비 이건 아닌 너무 아쉬운데 너무 섭섭한데 이런 느낌. 사람일 경우와 결과물에 대한 경우 비교해 드렸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실까요? 그럼 이제 우리 시네일님 이렇게까지 뭔가 예전보다 안타까운 어떤 감정적 교류의 문제 그 더 깊은 속에 내가 인지하지 못한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 시네일님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네일님들 진짜 굉장히 본인께서 만족도가 높고 완성도가 높은 어떤 환경, 상황, 관계들을 잘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떤 것들을 잘 이룩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어떤 예상치 못했던 내지는 내가 굉장히 옆에서 살갑게 생각하고 애정을 주었던 어떤 몇몇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한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시네일님의 체면이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갑작스럽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뒤통수? 실망감? 그런 걸 나한테 줬다라고 보이네요. 내 세상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내가 만든 이 안에서 나한테 이런 모멸감,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줄이야.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 줄이야. 이게 다 그냥 다 내 탓인 거야? 내 탓이라고만 하고밖에 할 수 없는 건가? 굉장히 좌절을 느끼신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속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시네일님이 이 조직이 됐든 모임이 됐든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됐든 정말 그 내 모든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기술과 노력과 애정을 들여서 그렇게
엄청난 헌신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인데 자식들이 뭐 아빠 친아빠 아니지 뭐 거의 뭐 이 수준이라고 해야 되는 느낌이랄까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를 낸다면 그 정도로 굉장히 도대체 이게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나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 아빠 탓이야 아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지는 뭐 대표님이 하시는 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렸다든지 뭔가 굉장히 갑작스러운데 그 사람 상대가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뭔가 판을 깔아놓고 내가 그 안에서 되게 곤란해진 느낌,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당하고 나서나 이제 그걸 알게 된 느낌? 얼마나 황당하실까. 사방천지가 갑자기 암흑이 된 듯한 느낌이실 수도 있겠고, 길이 아예 안 보이는 상황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시는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단 카드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애를 써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진짜 나를 저렇게 그 실망을 주고 나를 음해한이라고 표현할게요. 음해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하고 왠지 저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신 것 같대요. 나는 내가 온전히 나의 판단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 필요 없어. 너 나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넌 나가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싫어도 봐야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빈정거리고 나를 못 살게 굴지만 당장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일에 대해서는 저 사람한테 말고 그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단 며칠이라도 저 사람을 보기 싫은 상황에서도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국이 될까봐. 그래서 온전히 지금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나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불안과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높으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뭔가 그 현실적으로도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변에 왠지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 시네일님이 그 약간 뒤통수 맞거나 좀 그 빈정되는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내가 현실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우러러지는 대상이 아니게 될까봐 더 이상 그런 존경받거나 대단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조직의 보스로서의 어떤 신뢰라든지 와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다 뭐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왔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동안의 나의 업적이라든지 그 위치상에서 끌어내려질까봐. 물론 갑자기 뭐 사장님이 사장직을 잃게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장님으로서의 어떤 존경이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내 말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속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이 될까봐. 그런 게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네일님은 일부 나의 왕국의 나의 상황을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에도 요 전에 처음 리딩에도 첫 번째 그 리딩에도 그런 얘기가 어느 분께는 갔었던 것 같은데 관계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하고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아쉽고 또 뭐 오해 풀면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10년 알고 지냈으면 이후로 10년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고 그 인재로서 아깝다고 할지라도 내지는 내가 저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계속 있어. 잘해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지만 사람의 관계라는 게 나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전달이 되는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상태가 되지 않은 상대한테는 그게 전달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의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먹으면 탈이 나죠. 그리고 둔다고 해도 내가 안 먹어도 썩죠. 썩은 게 주변 것들을 또 오염을 시키죠. 단순히 어떤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완전히 비하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관계를 더 그렇게 정리하지 않아서 썩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막 물러지고 있는 사과나 더 이상 예를 들어 판매할 수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과라면 퇴비로 주면 그건 땅에 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관계의 최악으로 가게끔 방치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엔딩, 긍정적인 엔딩을 위해서 그 끝을 받아들이시는 게 서로에게 그리고 특히 우리 C네일님의 그런 심리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로 존중이 있어야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걸 희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관계는 결국은 언젠가는 버릇없는 어떤 상황,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 그렇게 어그러지게끔 제가 내 자신이 방치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든 저렇든 다 떠나서 어제 우리가 처음 알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틀어지기 이 직전까지가 만약에 뭐 일주일 전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는 그 일주일 전까지가 가장 좋았던 관계, 유지가 가능했던 관계구나. 사람 관계에서는 또 보내줘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혈연지간이어도 그 혈연이라는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애틋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뭐 효도를 안 하면 법적으로 너는 제재를 받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다 마음 안에서 그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혈연 관계가 됐던 지인 관계가 됐던 업무적인 관계가 됐던 그 상대가 아직까지 나한테 덕이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그런 신뢰나 그런 마음을 잃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적인 덕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을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하거나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시네일님은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지키고자 했던 별로 시네일님한테 악감정이 없었던 사람조차도 그럼 저 사람한테 저랬으면 나한테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 이런 식의 그런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요상한 그런 루머로 일파만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게라는 건 유종의미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의 험함이 없이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느낌이 온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의 어떤 요령으로 무마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일단은 그 상대가 더 이상의 섭섭함을 가지지 않도록 그 사람이 정리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사람한테 내가 지금껏 100%의 마음을 주는 것이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는 점점 줄이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상대에게 내가 이제 너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30%야. 근데 이것도 괜찮다고 한다면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되게 과부하로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다 퍼주는 관계였다고 하는 게 서로 그렇게 부담이 되고, 너도 기대한 거에 만큼 내가 돌려주질 못해서 그렇게 억울하고 섭섭했다면, 우리 그림을 크게 보자. 기승전 같이 가는 게 옳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한테 섭섭하지 않을 수준을 한번 정하자. 나는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과하게 뭘 이렇게 하는 것도 부담될 것 같고 해서 30%로 적정선을 잡았고, 그럼 너는 내가 그런 상황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머물겠느냐? 아니면 너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그냥 희생을 좀 적게 하면서 너의 스킬을 계속해서 그 인정해주는 이 상황에서 그 같이 유지를 해 보겠느냐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대에게 뭐 들어주는 퍼포먼스는 필요하겠죠. 근데 많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미 상황이 우리 시네일님한테 되게 불편하다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불편함을 견디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멘탈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다감하고 또 막 다 좋으시지만 한 번 싫다 생각을 하시면 되게 그 마음이 한 번 더 내 사람 아니야 이러면은 이게 그 찜찜하게 계속 옆에 두시기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저기다가 내가 얘 때문에 억울해, 제가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기보다는 그런 말은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그죠, 뭐 처음에는 이쪽 사람 말을 저 사장이 저렇잖아, 시네일이라는 친구 저렇잖아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진짜?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설마. 근데 만약에 신혜님이 나도 억울해 봐 이렇게 이제 먼저 그렇게 포문을 터뜨린 그 사람처럼 한다면 뭐 똑같네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사적인 거는 미루고 공적으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나는 리더고 너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면 내가 너한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요거야. 근데 이게 마음에 든다면 너도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지만 나는 그 이상 뭐 서로에게 기대 안 할 생각이야. 이렇게 정말 무덤덤하게 딜을 하시거나 판을 짜시는 거가 현명하실 것 같고, 큰 그림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냉정하게 하시면서 퍼센테이지를 따지거나 뭐 내가 어디까지를 참을 수 있고 얼만큼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가 나오는 또 대답이 있겠죠? 그거를 내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이런 뭐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먼저 한번 제안도 해보시고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시네일님이 이런 식으로 자존심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서 그쪽이 한번 일단 시네일님도 마음이 돌아선 건 맞아요.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되게 그런데 여기서 그 상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파르륵 해갖고 똑같아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러려면 한 번쯤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너는 감정적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성적으로 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상황이 하실 거고,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의 값어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버셔서 미련을 없애는 워밍업이 좀 단계가 절차가 좀 필요하신 느낌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칼에 베어내실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그 사람하고의 실질적인 어떤 정리를 가면서 서로 논의를 해도 이거는 얘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눈 감고 갈 수가 없겠다. 내가 버텨낼 수가 없겠다. 이런 그 실질적인 그 포기를 하심에 있어서 좀 필요한 단계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해요. 아마 그냥 이런 상황이 생기셔서 파르륵 하시고 그래도 쟤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승전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서로가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같이 갈 수 없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뭐 나라끼리의 교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히 나의 이거 소중한 것에 흠집을 내다니 이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나의 그 답답함이라든지 억울함을 그와 똑같이 여기저기다가 발설하는 것조차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시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내가 차분하게 득이냐 실이냐를 놓고 따지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 결정은 미루는 그 과정 안에서 결론은 합이 맞는 그 전체적인 그 지켜야 될 분위기가 더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미뤘던 결정이지만 그 결정을 신중하게 뭐 간다 못 간 대로 내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의미 있는 성장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 여정이 될 것 같으셔서 리딩이 조금 이제 들쭉날쭉하긴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시넬님이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대면해 가는 과정 중에 건강한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그 엔딩까지를 도착할 수 있는 그 흐름이라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D를 뽑아주신 우리 네일님들 리딩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D 네일님의 그 컨디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무언가 하나 집중해서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쏟아 부어 오신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열정이 적어도 내가 그 전에는 그러진 않았었지만 지금 이 고민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대한 초반의 그 무드는 아주 이글이글했네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무조건 나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순위에 든다. 그게 만약에 등수라면 최고 등수를 얻겠다. 난 얻을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되게 강했고 그 다음에 여러 컨디션이나 아니면 그 본인이 계산을 했을 때 이건 되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돌적으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스타트를 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만큼 열정이 있게 시작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어서 꼭 이것을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결과로 가지고 가고 싶으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영혼을 불사르셨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결과만 나오면 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로 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바를 정자라면 이게 그 바를 정자를 모두 갖춘 것인가?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 내가 처음에 리스트를 작성했던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할 만큼의 결과가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협업을 통해서 시작된 건 아니었고, 만약에 협업이라 할지라도 거의 메인급으로 우리 디네일님이 주도를 하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임 소지를 것까지 막 무겁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튼 기승전 가장 많은 지분 내지는 그 업무 진행에 영향을 미쳤던 퍼센테이지는 우리 디네일님으로 보여요. 이게 만약에 사랑이라면 이 사람이 이제 나의 그 배우자감이야 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있으셨는데, 그분하고 관계를 굉장히 예를 들어 첫눈에 반할 정도로 확 나의 마음이 불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으로 어필을 하셨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과연 그래 연애까지가 아니라 정말 반려자로서 이 대상과 스드메를 같이 고르고 살 곳을 정하고 뭐 이런 플랜을 짜는 데까지의 정말 완벽한, 내가 생각했던 완벽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꿈에 그렸던 이상형에 정말 맞는 사람인가? 나의 남은 앞으로의 긴 삶을 같이 할 동반자의 개념으로서 옳은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다시 한번 꼼꼼히 하시게 되는데, 체크리스트에 확인 체크를 하시는 그 손이 굉장히 더뎌 보이는 느낌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겠죠.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이성적인 문제, 이성적이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감성이 앞설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그 안에서 최선의 최고의 것을 나 스스로가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근데 그것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누가 나 대신 그 아가씨 아니니까 이 친구 대신 한번 만나볼래? 뭐 그 총각 아니니까 뭐 어디 우리 저기 뭐야 과장님 만나볼래?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사람을 뭐 맞선 보기도 전에 얼굴 한번 본 적 없이 그렇게 시집장가 가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주체가 기승전 나여야 하는 상황인 거고, 그 상황 안에서 과연 내가 이 상황을 나의 모든 걸 진짜 밤잠 안 자고 할 수 있는 모든 체력과 정신력과 열정과 애정과 다 쏟아부었던 이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덜커덩 한 느낌인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뭐 서서히 그런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겠지만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내가 덜커덩 하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예상하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결정이나 해결이 안 나는, 방향을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나의 무의식 중에 숨겨진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들여다본다면 해결책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디네일님 이제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디네일님은 일단 리딩하는 어떤 예를, 아까 컨디션에서 예를 들었던 뭐 일적인 거하고 뭐 연애적인 거, 뭐 창작물 뭐 이런 쪽으로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좀 쉽게 리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애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예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일단 우리 디넬님은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의지를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디넬님이 먼저 사귀자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게 그 케어를 받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나? 나는 그냥 이제
상대가 너무 좋아서 먼저 그냥 호감이 먼저 가서 좋다고 했는데 상대가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그 모성애도 많으신 분이고 뭐 남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챙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였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화둥둥 내 사랑 대접을 오히려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앉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맛있는 걸 떠먹여주는 형국으로 대접을 굉장히 퀄리티 높은 대접을 받고 지금까지 계셨던 상황인 건데 왠지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관계가 내가 원치 않는데 관계가 더 예전만큼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잘 해본다고 해도 그런 관심과 케어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애정을 내가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느낌인데요. 반대일까요? 내가 그런 열정을 그에게 준 걸까? 근데 저는 좀 받아 오셨던 느낌으로 더 보여요. 받아 오셨다. 그래.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뭔가 나한테 되게 이제 관계가 한결같이 그 상대가 굉장히 나한테 지고지순하게 잘해줬나 봐요. 근데 그 잘해주는 게 물질이라고 해서 꼭 돈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이 됐든 이벤트 때마다 뭘 챙겨줬든 내 가족들도 같이 챙겨주고 내 주변 사람들도 챙겨주고 하다못해 나한테 자잘자잘한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줘서 굉장히 내가 엄청 진짜 소위 여왕님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여왕님 대접이 이제 끝나는 건가? 그냥 이렇게 막 나를 좋아하는 그런 어필을 굉장히 많이 해주던 상대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끝난다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파업 선언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노사가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언제까지 해주기만을 해야 하는가? 우리도 받고 싶다. 뭐 이런 전세역전이라고 해야 될까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나는 뭐랄까 그렇게까지 재주가 없고 예를 들어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뭔가 해주면 고맙다라는 전화 한 통? 그 다음에 그건 어땠어? 라고 하면 그거는 맛있었어 라는 그런 피드백 정도? 그리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 괜찮다라고 한두 군데 이렇게 알려주면 그 사람이 금전적인 거든 뭐든 간에 다 예약하고 하는 거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기여도가 굉장히 적고 상대가 대부분 그거를 진행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그런 혜택이 나한테 이제 오지 않는 건가?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확 줄어드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은 이제 이런 인간관계로 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건 이제 내 심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인 거고 왜냐면 내가 먼저 대시하긴 했어도 지금까지 누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내 열정의 초반기에 반짝하던 열정에 비해 내가 누린 게 좀 길었다. 근데 이제 뭔가 내가 다시 나한테 뭔가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요령껏 알아서 나를 만족시켜봐. 그동안에 보고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해도 내가 그걸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죠. 모르실 거예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해봤어야 알지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 입장에서 아니면 누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달래? 근데 이제 거의 그 수준으로 안 해주면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암담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뭐랄까 마음이라도 그렇게 좀 먹어보셔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심리적으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해줬던 거를 좀 복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그 액션이라고 하죠. 결과까지는 이어지진 않아도 그런 액션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대요. 이 현장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상대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게끔 하셔야 그래도 나는 죽겠죠. 나는 너무 뭐 답답한데 이게 맞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뭐 한 번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만족스러워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내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뭘 해준다는들 제가 뭐 맘에는 들어 하겠어? 이럴 거면 그냥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이 실질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다가도 올라올 수 있대요.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게 순간의 그런 당황스러움, 그 다음에 요령 없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달라는 적 없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길을 들이기도 했고 또 본인이 좋아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였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오늘부터 너가 해 이렇게 오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우리 디네일 님도.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런 걸 받고 싶어서 너한테 고백한 거 아니고 그 순간에 그냥 너가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아서 어필을 한 건데 네가 갑자기 더 놀라운 것들을 나한테 많이 주고 누리게 해준 것도 너가 좋아서가 한 거 분명히 이제 50% 이상인데 이제 와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준 거에 비해서 네가 나한테 똑같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걸 따지자면 나 너무 황당한데? 너무 깝깝한데?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백이 먼저였냐 네가 그런 식으로 한 게 먼저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중요한 건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 디넬님이 너무 받기만 한 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상대방도 자기가 했던 그 진짜 1부터 100까지를 하나도 그 깊이나 정도를 똑같이 해달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나를 위한다라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달라라는 거를 좀 지금은 좀 냉정하게 나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인 거거든요. 위에서. 너가 나에게 닿기 위해서 네가 내 마음에 닿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 그 정성을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의지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지 엄청난 재주를 바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디네일님이 하다가 이러다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도 저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히려 이제 상대방 좋은 일만 하다가 나 그냥 이제 제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열심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디넬님 성향 자체가 화끈한 건 있지만 꾸준한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대가 굉장히 나한테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상대가 나한테 숭고하게 그동안에 해주었던 것들이 정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신다면 적어도 그 상대가 섭섭해하는 긴 상황이라던가 정성에 대해서 한 번쯤 겸허하게 객관적으로 옳은 건 옳다, 감사했던 건 감사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또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인지상정에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욱하는 마음을 좀 그리고 억울한 마음을 조금 침착하게 한번 가라앉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 라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이 사실 그 처음에 내가 그렇게 정열을 가지고 대시를 했을 만큼의 아름다운 별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별빛을 잃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디네일님께 해드리고 싶은 그 조언 중에 하나는 침착함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디네일님이 이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라면 예를 들어 오너세요. 그래서 한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일을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이었다면 나의 뜻을
어찌 보면 받들어서 나의 후배들이나 그 능력자 친구들이 다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갖고 나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나는 그냥 아이디어 제공하고 우리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라고 분위기를 확 그 불을 지르는 것까지는 내가 했는데 그래 그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나를 그 사장 대표로 앉힌 이후에 오히려 그 나는 그냥 보고 받는 족족 너무 성과들을 막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와주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어딘 그 외부 미팅 나가서도 대접받고 막 엄청 좋았던 거죠. 좋았는데 오히려 상황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열정보다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 나를 더 화려하게 업시켜주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 상황들이나 그 밑에 이제 나를 믿고 따라줬던 그 참모들이 나의 손발을 대신해줬던 참모들이 무언가의 그런 본인들이 노력했던 것만큼의 표현을 그다음에 그 뭐 성과급이 됐든 아니면은 뭐 무언가에 대한 어떤 이익권에 대한 그런 그 섭섭하지 않은 그 분배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이제 뭐 그걸 왜 그렇게 안 해주느냐,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 곱게 나한테 전달이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내가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우리 디네일님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난 그런 거 못하지. 니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그렇다고 뭐 내가 받던 봉급을 다 쪼개가지고 나는 땡전 한 푼 안 받아가고서 니네한테 가지라고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러면은 선배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뭐 저희만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뭔가 보고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저기 선배님이나 대표님 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뭔가 인정을 해주든가 뭐 이게 보여지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저희도 믿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갑자기 이걸 어디서 어떻게 만들지?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상여금 뭐 400%, 뭐 월급 전체 뭐 50% 이상 인상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정확하게 정말 네가 감히 괘씸하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니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야근 할인냐? 이거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그래 저 친구들이 기여해서 정말 되게 빠르게 이 상황이 성장이 되고 내가 생각보다 많은 그런 안정을 가진 거는 사실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후에 무언가를 어떻게 하려 했을 때 저 친구들이 보람을 느끼고 더 여기에 근속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일까를 정말 이제 CEO다운 고민을 그 그림을 크게 보고 또 그 대의를 위한 거 그리고 그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세우고 혜택을 주는 룰을 진지하게 하실 타이밍이 왔다 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 귀한 주변에 지금 버릴 만한 뭐 탐탁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 뭐 생겼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제 우리 디네일님이 따라 하려 해도 아마 절대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할 혜택들을 어쩌면 받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약간 그냥 그 상황에 내가 솔직히 누린 거 맞다. 인정한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냥 너네가 아니면 당신이 조금 화가 나서 그냥 섭섭한 말을 한 거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계속 이 상황을 그냥 누리고 싶긴 한데 그거는 그냥 내 욕심인 거고 그래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상황 파악이라는 걸 할 줄 아는데 나도 그냥 재주가 당장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정말로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들은 내가 리스트업을 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이성적인 제안을 하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들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그 감정에 솔직하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우리 디네일님이. 그래서 내 감정에
솔직한 거는 어떨 때는 좋지만 그 감정이 정말 진짜 감정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인지도 한 번은 표현하시기 전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거는 좋지만 가끔 그 열정이 오버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내 감정에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쁘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진짜 내 감정을 한번 침착하게 진짜 찬물바가지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쓴 것 마냥 그렇게 머리를 그 뜨거운 걸 식히시고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는 타이밍이 왔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 리딩은 뭐 또 다른 월이 됐거나 뭐 내년에 다시 또 똑같은 이런 주제를 했을 때 다른 리딩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래서 아까 그 컬러들로 먼저 살펴본 거거든요. 컨디션 그 컨디션에 따른 리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번 무의식이라는 주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택하시는 컬러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디네일님들이 항상 그 무의식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지는 그런 지금 컨디션에 따른 무의식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최선의 최적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항상 마지막에 마무리는 우리 네일님들의 이 선택에 또 행동에 도움이 되는 행운의 컬러 리딩입니다. 추천드리는 컬러 우리 A 네일님들은 은색이에요. A 네일님들 뭔가 지금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현명한 판단 많은 중에 고르고 골라서 진짜 빛나는 한 가지의 명안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의 선택을 믿으시면 좋겠고요. 또 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마냥 냉정한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서도 다 그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는 거는 알아주시게 될 거니까 너무 번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선택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버 아이템, 그러니까 무언가 고민과 결정이 해결되는 그 과정에서 착장하시면 좋은 게 이제 실버 아이템들이거든요. 뭐 은 반지도 있을 수 있겠고, 은 목걸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실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실버 톤이 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를 권할게요. 우리 B네일님들도 일단 본인 자신을 위해서 즐거운 선택, 그러니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선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 결정을 하는 시기에 너무 무겁고 무언가를 꼭 결정해야 된다. 또 무언가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짝 좀 선택을 유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달려가신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사람과의 가벼운 교제, 두루두루 이제 그 정도. 너무 무언가에 매몰되지 않은 그런 일단은 소통 위주로 그런 활동을 하시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B 네일님들께 추천드리는 오렌지색 계열의 그런 아이템들 뭐가 있을까요? 뭐 오렌지색 가디건? 그런 것도 되게 색깔이 좋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사무실
그 자리에 오렌지색 그림이 좀 에너제틱하게 느껴지는 그런 액자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오렌지색 화병 같은 거를 그 옆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예쁜 꽃을 좀 기분 전환될 수 있는 꽃을 좀 꽂아 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그 내가 보고 또 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 컬러 소품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네일님 연보라색이거든요. 연한 보라색이에요. 진한 색깔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네일님도 뭐랄까 그 약간 자기 희생적인 거를 좀 줄이셔도 괜찮답니다. 지금은 나의 기운을 갈무리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하셔도 좋다고 하니까 우리 시네일님들 일단은 좀 자기 자신을 좀 케어하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힐링 뭐 음악 같은 거를 듣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연보라색 아이템들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연보라색 블라우스도 있겠고, 남자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연보라색 포인트가 있는 넥타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 진짜 넥타이 색깔 자체가 연보라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포인트가 연보라가 좀 섞여 들어간 그런 것도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디네일님들은 레몬 컬러가 나왔어요. 연한 노랑, 병아리 색깔보다도 더 연한 거. 예, 우리 디네일님들 뭔가 자기 자신이 내가 태양이다, 내가 중심이다, 이거를 조금 줄이시고 그 주변을 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태양 같은 사람이었다면 태양이어서 나를 제대로 눈 뜨지 떠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또 세상이 또 일을 하고 돌아가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타이밍에는 촛불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도움이 되는 촛불 같은 사람. 그러면 그 촛불이라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갈피를 잃어버린, 깜깜한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친구들한테 오히려 안심하게끔 가능성을 제안해주고 빛을 제공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우리 디네일님들 빛을 그 상황에 맞는 빛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레몬 컬러 나왔으니까 레몬 컬러도 너무 예쁜 거 많죠. 그런 계열의 생화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공간, 다 같이 계시는 공간에다가 화병 같은 거 놓고 그런 뭐 회의실에다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레몬 컬러의 꽃들도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레몬 컬러 색깔의 머그컵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튼 그런 느낌의 조금 포인트 되는 컬러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고민하는 그 중에서도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무의식 중에 숨겨진 그런 어두운 상상과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공포, 그 나의 무의식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면 또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하면 좋은 상황으로 가는가를 같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음번 리딩으로 만날게요.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리딩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또 바로 만날 수 있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